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면접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인턴 면접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는데요. 함께 보시죠. 상당히 좀 의아한 대목은 1심 재판에서 허위 입시 스펙 자료 등을 동원하여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를 받은 만큼 부산대 입학 자체가 취소돼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사 면허도 논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립중앙의료원에 만에 하나 합격한다 하더라도 이 합격 자격 자체도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 1차 인턴 면접을 봤다고 알려졌습니다. 16명이 지원을 했고 조민 씨 포함이겠지요. 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 7명 정도는 떨어지겠죠. 국가시험 성적은 65% 반영이 되고 의대 성적이 20% 반영이 되고, 면접 점수가 상당히 비율이 크네요. 15%나 면접 점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면접이 15%면은 큰 겁니다. 바로 내일 합격자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병원 안팎에서는 이미 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조민 씨의 합격 기정사실을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게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합격했을 때는 3월부터 의사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의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민 씨가 지난 2019년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재명 기자, 어제 인턴 면접은 어떤 면접입니까? 이제 곧바로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 겁니까? 내일 지금 나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16명이 지원했는데 9명을 뽑는다. 그러니까 7명 누가 탈락을 하고 거의 2대1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7명은 탈락을 하고 9명을 합격을 할 텐데 내일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것처럼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논란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턴에 다시 지원을 했고 인턴을 지원한 곳이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할 건데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이 또 이제 거기 지금 정기현 원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모임이었던 더불어 포럼을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 공동대표를 참여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가까운 그러니까 대통령 가까운 원장이 있는 곳에 인턴을 지원했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다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자체가 지금 가뜩이나 의사 자격을 주느냐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턴까지 그렇게 합격을 하고 나면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 의사 국가고시 합격 논란 당시에 조민 씨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이른바 의사 못 받기, 의사 알받기 행위는 좀 멈춰야 된다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는데 의사 국가고시를 치른 것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정부 산하의 중앙의료원에 지원해서 만에 합격을 했을 경우에 대법원까지 가서 1심 판결처럼 유죄가 나오면 의전원에 합격한 자격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데 이미 한창 진행이 됐잖아요. 의사고시도 합격하고 만약에 중앙의료원 인턴도 실시해서 인턴 의사로서 진료본 수많은 환자들은 어쩔 거며 이거 법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만약에 아직은 무죄 추정이니까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부산대 의전원이나 아니면 고대도 그 다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멀리 갔다고 해도 다 소급해가지고 무효가 되겠죠.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왔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정경심 네. 교수의 판결과 관련해서 네네. 입시 자료가 허위라는 것은 1심 재판부의 명백한 판결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부산대학교 총장이었다면 저는 일단은 조민 씨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합격을 취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조민 씨가 예컨대 대법원까지 가서 다 이걸 무죄를 갖다 받았다 정경심 교수가 그랬을 때는 소급적으로 그 무효가 된 것이 그것이 무효다 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통하거나 이렇게 구제를 받는 게 조금 더 보다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인데 국립이고요. 중앙이고요. 의료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원 중에 국립중앙자 들어가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고 어디 있냐면 저기 을지로에 있거든요. 1958년도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법이 따로 법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공공보건의료가 어떤 것이냐? 제가 사업을 쭉 봤더니 그 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노인성 질환이나 희귀난치 질환이나 특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주로 하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료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혜택도 굉장히 많아요. 이 의료원에는 우리나라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피부과를 증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피부과를 늘리는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과연 할 일이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금 상황에서 쓸데없는 또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